독서 영역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자, 페이지 23페이지에서 틀린 거 있으면 질문. 13번에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기억에 있는 비대칭적 상호주의라고 돼 있지. 얘들아, 내가 힌트 한번 줄까? 기억이 이렇게 밑줄 쳐 있고 기억과 연관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 문단을 조지고 제대로 읽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여기 기억 있는 문단 한번 읽어볼게. 기억 있는 문단 민웅이 크게 읽어봐. 하지만부터 집중해.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교환관계가 늘 이루어집니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자, 비대칭적 상호주의는 그럼 내가 1을 준다고 상대도 1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치? 내가 1을 주면 오히려 3을 누군가에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대칭이 아닌 비대칭적 상호주의라는 게 생긴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억에서 하나, 두 칸 아래 그것은 붙어 있습니다. 민웅이 계속 읽어봐. 그것은 이른바 셈의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 불행에 있어서 선호나 기후 및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가진 값의 가당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질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왜 비대칭적인 상호주의가 생길 수 있냐면 선호하는 것, 기호,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애니메이션엔 정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어떤 물품을 나한테 선물을 해주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 버리거나 처박아 두거나 남한테 주겠지. 그치? 근데 애니메이션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작품과 관련된 별거 아닌 아이템 하나를 원래 단가는 10,000원이었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금액이 더 붙으면 1,000,000원에서 얼마까지? 억대까지도 쓸 수 있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 카드야. 포켓몬 카드가 원래 카드값은 뭐 1,000원에 2장 뭐 이렇게 까잖아. 근데 그거를 8억씩 주고 사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거 너무 비대칭적 아니냐? 1,000원짜리 쪼가리 종이 하나를 8억 주고 산다고? 왜 그 짓거리를 해? 선호하는 거랑 기호가 다르기 때문이야. 비대칭적 상호주의 이해했죠? 그럼 문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 몇 번으로 했다 들렸니? 3번. 직장 종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사는 게 왜 비대칭적 상호주의이냐 하면 내가 오늘 돈가스를 샀는데 돈가스는 12,900원이었거든? 근데 내일 너는 짜장면 먹자 하더니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7,000원짜리를 날 사줬다고. 대칭이니? 비대칭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대칭적 상호주의야, 이것도. 그런데 2번. 사재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라는 건 사재기를 해서 내가 물건의 폭리를, 큰 이익을 취했다는 거잖아. 그것은 상호 비대칭적, 기호나 선호나 자원이 다양해서 생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야. 이해됐니? 내가 물건을 많이 사들여서 가격의 금액을 올라가게 한 다음 다시 되파는 사재기를 했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상호 비대칭성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번 틀린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15번 틀린 사람들 좀 있었어요. 윗글에서 설명한 여백의 미와 거리가 먼 작품을 찾으래요. 여기서 여백의 미가 뭔지 키워드만 좀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거 예지 틀렸니?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예린이가 예제에서 여백 표현의 산점 투시 이후부터를 좀 읽어볼게. 두 번째 줄 끝에 대상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읽을 거야. 집중. 읽어요. 이 여백은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성물의 재물을 기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것은 주제를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화면의 의견을 확대시킨다. 당나라 대입해 듣고 있는 카타리나는 유명한 시에서 맛보기 쉬는 부분을 묘사할 때 이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소리를 쉬는 것을 앞서 설명을 썼는데 이는 뜻을 다르게 쓰되 붓이 닿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 멜레포는 이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작품 예술적 공간들을 확대하게 된다. 자, 중요한 키워드 세 번째 줄 본질적인 부분만 취하고 주제와 관련 없는 부분은 화면에서 제거. 두 칸 아래 더 여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제를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화면의 의경을 확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 자, 이 정도의 키워드를 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백의 미를 한 다음에 시를 던져줬잖아. 그럼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의미의 여백의 미를 찾아야 되겠니?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맞지? 혹은 시각적으로 어때요? 상상의 여지를 두고 본질적인 부분을 취하고 주제의 연관,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화면의 의경을 확대시키는 거. 근데 그거랑 가장 거리가 먼 작품이라고 돼 있잖아. 2번 시를 보면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살인문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네 있으리. 밤하늘에 한 조각 달만이 나의 친구인가 하노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게 하냐 하면 하얀 달이 떠 있고 산촌에 하얗게 눈이 오고 찾아올 리 하나 없는 집에 살인문조차 열지 않고 있는 화자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살인문 열지 마 나 찾아올 사람 없어지. 세상과 단절해서 자연 속에서 은둔하고 싶다는 주제예요. 그쵸? 그 주제가 굉장히 숨어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뭐하게 해요? 상상하게 하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으로 했다가 많이들 틀렸니? 몇 번? 5번 한번 볼까요? 지당에 비가 뿌립니다. 양류는 연못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안개가 끼어 있어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석양의 무심한 갈매기는 오락가락합니다. 얘들아, 이 시적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있는 정서나 숨어있는 주제를 찾게 되지 않겠니? 빈 배 하나, 갈매기 하나. 그럼 이 여백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 어떤 상상력이야? 아, 화자의 정서가 쓸쓸한가 봐, 애상적인가 봐 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추론하게 되죠. 이것도 여백의 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시가 뭔지 해석해 드립니다. 남편이 지압이에요. 남편이 밥 갈러 간데 밥 광주리를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춥니다. 야, 남편한테 밥 주는데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누가? 남편님이 너무나 고마워. 손님과 다르실까? 손님같이 잘 대접해야 된다 이거지. 대놓고 주제 다 말한 거 아니냐? 상상할 거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남편한테 잘해라야 그냥 주제가. 눈썹에 맞춰서 밥을 내밀다라는 것 자체가 남존 여비 사상과 함께 남편을 떠받들라는 유교적인 주제가 그냥 대놓고 말로 나온 거예요. 이건 여백의 미가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 27쪽에서 질문. 16번에 수정하니까 몇 번 나와요? 기억을 한번 먼저 밑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웅이 기억 밑줄 읽어봐. 욕망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을 이성적인 삶으로 여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잠시 칠판 보세요. 이거는 고전시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전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세속적인 욕망을 긍정으로 볼까요? 부정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양반들, 선비들이 돈을 막 벌고 싶어 해. 그럼 돼, 안 돼? 그럼 천한 거야. 돈 버는 건 어떤 놈이? 사농공상 중에 상인 새끼들이나 하는 짓거리야.
그럼 4. 선비는 뭘 해야 돼? 학문을 수양하고 자연을 심취하며 유교를 따르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은 부정어로 봅니다. 자, 시에서 세상 혹은 세속적 욕망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아두면 좋으니까 미리 알려줍니다. 홍진, 붉은 먼지. 우리나라에서 공기 제일 탁한 데가 어디겠어? 강남이겠냐? 아니면 충청도겠냐? 강남이겠지. 그지? 강남에 그 삼성역 가면 숨을 못 쉬겠잖아, 막. 홍진, 붉은 먼지가 가득한 곳, 세속적인 곳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부귀. 이게 뭘 의미해요? 돈입니다, 돈. 공명이 뭐게요?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진짜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진세, 인세라고도 부릅니다. 진세나 인세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래서 세속적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욕망과 연관되는 시라서 부정어로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대조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취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디 가서 살 거야? 자연 가서 살 거야, 야. 그치? 그럼 자연을 대표하는 시어들은 뭘까요? 강, 산, 달. 저 달만 내 친구야. 그 다음 갈매기가 나오는데 갈매기를 뭐라고 불러요? 백구라고 불러요. 우리 베이비들이 앞으로 백구야 뭐 이러면서 말 거는 걸 보고 하얀 멍멍이? 아니, 날아가는 흰 갈매기입니다. 알겠죠? 백구 혹은 모. 꽃도 물론 나오지만 대부분 강과 산, 달 이 정도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을 의미하는 대유법이죠. 백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것도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정서, 자연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로 들어가요. 1. 꽃이 진다고 새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더라. 가노라 휘젓는 봄을 시기하여 무엇하리요 했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봄이 가는 것, 시간의 흐름을 슬퍼하지 말자는 정서지 세속적인 욕망을 뭐 멀리하겠다라는 정서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쵸? 2번 풍파에 놀란 사공이 배를 팔아 말을 샀어요. 구절양장이 물보다 어려워라. 이거 동물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 물질, 그러니까 배 위에서 떠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 후란 배도 말고 밭 갈기만 하리라. 이후에는 배도 안 탈 거고 배도 말고 말도 이제 안 키우고 그냥 뭐만 갈 거야? 밭 깔면서 살 거야. 이거 농사를 짓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정서지. 이것도 뭐 자연에 귀의한다든지 세속적인 욕망 멀리한다는 거랑 관련이 없잖아요. 3번씩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어도 이 마음 얻은 것이 이 가운데 즐거워라. 야, 지금 그냥 나물이나 먹고 그냥 팔 베고 누워있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데 좋아 안 좋아? 좋대. 천종만사 세모 이 마음 옮기던가. 천종만사는 만가지의 세상사가 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를 서리법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금세모, 옥백세모 이 마음 옮기던가. 야, 금이랑 옥이랑 그런 건 다 뭐야? 세속적인 물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돈이야, 돈. 돈이나 금도 이 마음을 옮기던가 옮길 수 없다를 서리법으로. 진초의 부세모. 이 부기야, 부기, 부. 이것도 거짓이고. 조맹의 귀함도. 자, 칠판. 이게 귀야, 부와 귀. 그치? 이 귀도 다 뭐다? 근심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와 귀, 금은 보화 이런 거 안 따르고 어떻게 할 거야? 강이랑 산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나물이랑 캐 먹으면서 소박하게 살 거야. 이 정서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혹시 5번으로 한 사람? 5번으로 골랐으면 그나마 매력적인 오답을 잘 골랐어요. 그런데 5번은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굶을 만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빈 천을 실케 여겨서 손친다고. 야,
가난을 실케어서 야 절로 가 한다고 가지 않고 남의 부귀를 일로 와 한다고 오겠냐라고 했지.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아, 나 돈 같은 거 안 쫓을 거야. 나 욕심 안 부릴 거야 라는 정서는 있지만 자연에 귀의한다든지 자연에 은둔한다든지 그런 정서는 없죠.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5번은 안 됩니다. 자, 17번 1번이에요. 다시 풀었나요? 18번에 다시 푸니까 몇 번 나와요? 1번으로 풀리니? 맞아요. 19번은 아까 3번 풀이했고 혹시 여기서 질문 있나요? 18번에 몇 번으로 다시 풀었어? A박스를 한번 제대로 읽었니? A박스? 다시 읽어볼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 자, 주원이가 A박스를 소리내서 읽을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핵심 키워드 찾아서 밑줄 치기 연습합니다. 알겠죠? 준비, 시작. 수혜와 같은 만큼의 생존수는 객체보다 더 많은 것을 그것은 느끼고 섞인 자연과 분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니까. 하지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는 감정을 이겨내는 최원자와 키와 다른 객체를 대응하는 위한 생존 조약이다.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는 감정을 가져야 형제끼리 싸우고 하는데 은우랑 가빈이가 떠오르네요. 싸우지 마. 행동자의 이 사람이 여전히 동물이 아니라 상호 감정의 자연적인 질서를 더 강한 전체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믿고 이를 경험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잘 봐. 문화 예술은 이 경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어 안는 사회적 공간이야. 그럼 우리는 문화 예술로 뭘 받을 수 있어야 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상호 경쟁이 아니라 협력 동글. 사회 구성원 개인과 전체의 이익에 더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대역전 동글.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그런 바람직한 예술과 관점이 통하는 건 어떤 거여야 해요? 3번 망치질하는 사람이 뭔지 읽어볼래? 단순하게 시리즈를 보는 게 뭔지 원칙에 대한 바로 독립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철의 영역을 노동하는 현대인의 고독을 보면 우리가 그게 위로가 되냐고.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 꿈과 희망을 주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몇 번이야? 1번 옆에 역도 밑에 글씨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자신의 힘을 최대한 거두어 아무리 힘든 일에도 성취해야 하는 거지.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힘든 일을 성취해야 된다는 의지? 내가 답 1번으로 해줬냐? 2번 한번 읽어볼래? 1분 답은 2번이에요. 2번으로 수정하세요. 맞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2번이 답이죠. 위로를 줘야 되는데 1번은 너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잖아. 2번이 답이네요. 그죠? 답을 잘못 불렀나 봐요. 또 19번은 3번으로 풀이했으니까 됐고요. 30번 30쪽 31쪽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숙제로 32쪽부터 뭐 38페이지까지는 과제로 하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서 페이지 5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51페이지를 펴시고요. 답을 맞추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 겁니다. 자, 성원이가 1번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을 한두 개 찾을 거고 여원이가 2번 문단에서 찾고 그 다음 단비가 3문단이죠. 그리고 예지가 4문단, 윤우가 5문단, 마지막 쉔베르크는 그냥 뭐 설명이니까. 각자 문단별로 찾을 준비하셔요. 20초 후에 1문단 하면 그냥 쭉 읊으세요. 아시겠죠? 자,
1문단 요약해 봅시다. 서원이 시작. 일단 문단별로 계속 아도르노가 나오니까 세 번째 줄에 호르크하이머랑 아도르노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 뭐라고 했니? 문법에서 20세기 예술이 대중문화 현상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자, 그럼 대중문화를 긍정으로 봤어요? 부정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들 싹 찾아보세요. 밑에서 세모로 한번 찾아볼게요. 핵심 키워드만 뭐 찾을래? 상품화 세모, 또 문화산업 세모, 고유한 기능 상실 세모, 상품으로 전락 세모. 됐나요? 그러면 아도르노는 대중문화 현상을 긍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맞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예술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었고요. 새로운 가치 창출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문단 요약해봐. 여원이. 문화산업에 투입된 예술은 도리어 감성, 획일화하고 가상을 섞여요. 두 번째 줄 끝에 문화산업에 편입된 예술은 인간의 감성을 확장하거나 창조적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감성을 획일화 세모, 타성에 젖게 세모. 타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습관화된다? 감동이나 감정을 주지 못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번 문단 요약합시다. 집중해. 집중해. 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고 본문 찾는 시간이야. 3번 문단 읽어보세요. 어디야? 누구 차례야? 담빈이? 대중사회에서 대중예술은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 뭘 들었어요? 예를 들었죠. 자, 이 예에서 핵심적인 대중문화의 코드를 찾아서 세모하겠습니다. 뭐뭐 나오죠? 동일한 코드 반복 세모, 음악이 동일한 형태 세모, 쇤베르크 동글, 고전음악 동글. 이거는 굉장히 창조적이지. 하지만 재즈 세모, 단순한 리듬 세모, 반복 세모. 그럼 질문. 비판이론가들은 대중음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재즈도 어떻다고 생각한 거야? 고전과는 다르게 반복되는 음악일 뿐 창조성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4번 문단 요약하세요. 문화나 예술이 자원의 종속자가 보이는 예술 창작 과정의 순수한 예술적 상상력이 아닌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동기로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문화산업이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가 지적한 것처럼 예술과 문화를 타락시키는 방향으로만 몰고 가진 않았죠. 장점도 있잖아. 장점도. 그치? 그러나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지가 읽은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화나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다 보면 나 지금 어디에? 읽어. 따라서. 은우 쌤이 읽은데 어디야 지금? 중간에 주의를 주는데 왜 자꾸 딴짓하지? 너 쉬는 시간 아니라고. 수업 중이잖아. 내가 뭘 읽거나 다른 친구가 읽을 때 너는 쉬고 잠깐 딴짓할 수 있는 시간인 게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 가야 돼. 알겠지? 다시 내가 지금 어디 읽었어? 4번 문단 찾아. 4번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았어?
은우 거기 읽어봐. 문화나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다 보면 예술 충족과는 순수한 미래적 상상력이 아닌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동기를 좋아하는 상업적 이해관계 동굴. 예술이 더 이상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많은 대중 예술이나 문화상품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비판적이네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5번 문단 누구예요? 읽고 찾아보세요. 어디가 핵심이에요? 특정 문화상품이 성공하려면 경쟁하는 경제 문화자본과 차별되는 문화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데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래, 윤호야? 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의견과 달리 문화산업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실험적인 예술 작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아도르노나 이 비판 이론가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땠어? 실험적 예술 작품을 생산하기도 해요, 안 해요? 생산하기도 한다는 이 긍정적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치? 그걸 보고 그 밑에 상업적 동기가 오히려 실험적 예술 작품의 탄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방금 윤우가 읽었던 부분이거든. 그 부분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메타 산업 분야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하듯이 새로운 문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독창적인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자, 밑줄 칩시다. 그 결과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의 예언과는 다르게 대중사회 시대의 대중예술은 오히려 다양하고 창조적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지금 읽은 걸 통해서 조금 수정해야겠는데 싶은 문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답 볼게요.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앞에 뭐야? 틀렸어. 1번 다시. 이거 왜 안 풀려있어? 아유, 1번으로 보는 거야? 이거 다시. 11번에 다 5번으로 했네? 어? 11번에 너 맞았다, 야. 내가 답을 잘못 봤네. 11번 답 부릅니다. 5.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 5. 수능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너희 멘탈 털려서 이거 한 번으로 못 밀 거야, 아마. 자, 다 맞은 사람. 어이, 하나 틀린 사람. 대부분 몇 번을 틀렸을까요? 13번 틀렸어요, 대부분? 맞아? 자, 일단은 13번을 보면 A박스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럴 때는 보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더 잘 판별을 해야 됩니다. 여원이 읽어봐. 예술을 추구하는 한 아트 작가의 리텐슈타인은 활동 방식이 가장 널리 유행하던 디즈니 만화의 장면을 순수 예술의 이미지 표현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가 그린 그림에는 진짜 만화같이 매끈성기가 있다. 이 작품이 특히 주목할 때는 그가 만든 이미지가 만화의 한 장면에 그대로 옮겨놨지만 야, 만화 한 장면이지만 전통 회화의 형식을 빌려서 캠퍼스의 유체로 표현됐지. 그렇다면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너 이거 몇 번으로 했지? 1번 봅시다. 다수의 문화 자본과 차별화되는 문화 상품으로 순수한 예술적 동기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 왜냐하면 보기에서 대중예술을 추구하는 팝 아트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유행하는 그림을 예술 이미지의 표현 방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럼 1번. 다수의 문화자본과 차별화되는 상품이긴 해요. 분명히 전통 회화 형식이지만
그림은 만화의 말풍선까지 있으니까. 그치? 하지만 순수한 예술적 동기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뭐야? 대중예술의 창조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다시 풀이해보세요. 그 다음 은우가 몇 번 틀렸다고? 12번. 기억이 무슨 견해야? 기억 읽어봐. 아들은 제자를 사례를 들며 그 현실을 천박함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도르는 대중문화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지. 그지? 그럼 보기는 어떤 태도야? 순수 예술을 자처하는 예술작품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니멀리즘이란 그야말로 최소의 구성 요소들로 극단적인 단순화를 추구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보기의 사람들이 아도르노의 생각을 비판할 거야.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도르노의 생각을 비판할 거야. 우리는 앞에서 아도르노는 충분히 읽었어.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봤다는 것도 판단했지.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미니멀리즘은 최소의 구성 요소로 작품을 하는 거지. 최소의 것으로 반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최소의 것을 반복하면 그건 단순한 반복이라서 재즈 같은 것도 별로라며, 아도르노는. 그걸 기준으로 1, 2, 3, 4, 5 다시 읽어서 다시 풀어. 자, 13번에 몇 번 나옵니까? 5번이에요. 왜 적절하지 않나요, 5번은? 경쟁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는 보기의 개념과는 적합하지가? 여타 산업 부분에서 쓰이는 경쟁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네요. 12번에 틀린 사람들 손 들어봐요. 12번 틀린 사람. 몇 번으로 수정했니? 수정 한 개 3번이야? 처음에 고른 건 몇 번인데? 맞는 말 같지만 1번이 틀린 건 속성을 무시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최소의 구성 요소들로 단순화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예술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5번 봐봐. 단순성이 미학의 기준이라면 재즈가 오히려 고전음악보다 더 순수 예술에 가깝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성 요소의 단순성을 가지고 대중음악을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겠죠. 미니멀리즘의 입장이라면 5번이 더 적합한 주장이 되겠죠. 14번 단어 뜻은 다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일단 답을 한번 불러줄 건데 이거를 얼마나 잘 풀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도 답만 먼저 부를 건데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고 답을 체크하진 않습니다. 왜? 여기 숙제 아니었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문법 들어갑니다. 뒤로 가세요. 문법에서 94페이지 보고 개념부터 먼저 한 다음에 답 맞추거나 뭐 기타 등등을 해볼게요. 94페이지 봅시다. 오늘 선생님은 용언을 조금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용언에 대한 개념과 정리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야, 용언이 뭐라고? 용언이 뭐라고? 가변어야. 활용할 수 있는 거, 그치? 용언은 주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묶여서 불러? 용언의 기능. 형태에 따라서는 가변한 건 알겠고 기능에 따라서는 왜 용언이라고 묶여?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니까? 서술의 기능을 하니까. 그치? 그리고 용언은 문장에서 무엇 할 수 있어? 활용할 수 있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 어간이라고 불러. 뒤에 붙어서 막 계속 변하고 활용해서 쓰이게 만드는 걸 뭐라고 불러? 어미라고 불러. 어간과 어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그럼 이 용언이라는 녀석을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의미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뭐랑 뭐로 나뉜다고 했어? 동사와 형용사라 이야기를 했어.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얘기도 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언급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냐? 일단 뭐 동사는 현재 진행형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형용사는요?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까 형용사의 기본형에 현재 진행형 니은이 붙으면 동사가 될 수는 있거든? 근데 기본형이 동사인 걸 형용사로 활용할 수는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늙다가 동사거든? 늙는다도 동사거든? 그 동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형용사로 만들 수는 없어. 이해됐니? 그거 한번 얘기하고. 자,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용언 중에서 본 용언이라는 것과 보조 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술어 중에서 본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조 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본 용언의 뒤에 붙어요. 그래서 본 용언의 의미를 더 더해주거나 의미를 강조해주거나 의미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먹기 싫어. 자, 질문합니다. 나는 그 밥을 먹다가 본 용언이죠. 본 용어는 뒤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앞에 있어요. 싫다는 뭘까요? 본 용어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까? 나는 가방을 메고 가다야. 가방을 메다 본 용어인가요? 본 용어이겠죠? 가다는 어때요? 본 용어이겠죠? 근데 본 용어라는 개념이 좀 어렵니? 어려워? 그럼 한번 본 용언이 뭔지를 좀 읽어줄까? 3번 읽어봅시다.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이거 개념을 한번 읽은 다음에 시작해 볼게요. 찾았어요? 찾았죠? 자, 여기 부분을 지민이 읽어봐. 보조 용어는 한국어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본 용어 뒤에부터 특성 의미를 더해주는 용어이다. 용어가 보조 용어 사이에는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있어. 뭐 이렇게 되면 아직 그래도 본 용어는 모르겠나? 본 용어는 본 서술어야. 그 문장의 실질적인 서술어야. 알겠지? 보조 용어는 본 용어인 실질적인 서술어에 결합해서 이 본 용어의 의미를 더 더해주거나 의미를 제한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본 용어는 절대 삭제가 가능하지 않고, 그치? 보조 용언도 무조건 삭제가 가능한 건 아니야. 없앨 수도 있지만 없애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되게 헷갈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고 가다지. 그럼 나는 밥을 먹다, 나는 가다. 각각의 본 용언이 되는 거야. 문장에. 본 서술어. 이해되니? 그래서 이럴 때는 본 용언 더하기 본 용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나는 신발이 떠내려가 버렸다야. 자, 신발이 떠내려가다 신발이 버렸다니?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챘어요? 그럼 신발이 떠내려가다는 본 용언이죠. 버렸다는 뭘까요? 떠내려갔다는 걸 뭐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언이에요? 보조 용언이에요. 자, 그럼 다시 갑시다. 나는 가방을 메고 집에 가다야. 그럼 가방을 메다와 집에 가다에 집에는 없지만 메고 가다라고 하면 메다 본 용언, 가다 본 용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본 용언, 본 용언입니다. 먹기 싫어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헷갈리지. 싫다는 삭제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떡하지? 자, 그래서 쌤이 본 용언인지 보조 용언인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봐, 얘들아. 본 용언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독립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뭐가 껴들어가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사이에서는 보조용언이 누구한테 빌붙어 다닌다고 아까? 본용언한테 기댔어야 되지. 기대야 되는데 갑자기 가운데 딴 게 딱 껴들어가면 기댈 수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보조용언이 사용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가운데 뭘 넣어보냐? 뭐뭐 어서나 뭐뭐 아서를 넣어봐서 사용이 가능하면 본용언이에요. 껴도 됩니다. 그런데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는 어서나 아서가 들어가면 문장의 의미나 구조가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본보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밥을 먹고 서 가다 됩니까? 되네요. 신발이 떠내려가서 버렸어요? 그건 아니죠. 떠내려가서 이제 아이고 버려야지. 이게 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는 강조잖아요. 안 되죠. 이러면 보조용언. 자, 칠판 봅시다. 가방을 메고서 가다 됩니까? 되죠. 본용언. 나는 먹기서 싫어. 먹어서 싫어. 되니? 안 돼? 그럼 본용언 뭐야? 보조용언이야. 됐냐? 나는 책을 읽고 싶다예요. 읽고 싶다. 자, 이게 본용언인 건 너무 알겠지. 여기에 어서나 아서 넣으면 어떻게 돼? 읽고서 싶다? 돼요? 안 되죠? 그럼 본용언 뭐예요? 보조용언입니다. 됐나요? 자,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하니까 이 키워드를 잘 적어서 인지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활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실 오늘 활용을 들어가는 이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부분인 의문의 변동을 먼저 배우면 더 좋지만 그렇지는 못한 채로 그냥 일단은 배워보겠습니다. 시계 있는 사람 지금 몇 분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네요. 눈이 왜 땡그래져? 씨발 무슨 소리야? 막 지금 3분이 지났다고요. 자, 활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